하기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최근에 전북 김제의 한 대중 골프장에서 네. 내년부터 일본산 차량을 금지하겠다,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공지를 올려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 쪽에서는 이 공지를 올리면서 이 진입 금지 대상이 되는 그 차량의 브랜드를 명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차량의 브랜드까지 어떠한 브랜드를 금지하겠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지금 국내 운전자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가 다 속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 조치도 매우 구체적인데요. 일제 차량의 출입 시 골프장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며 차량이 이제 골프백을 싣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골프백을 내려드리지도 않겠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골프장 쪽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의 기업 의지라고 하면서 이 반일 불매 운동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우리 회사의 소신이다. 응원하지 않더라도 침묵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협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좀 말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의 쉽지 않은 소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예. 고도의 애국 마케팅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해도 용기가 대단하다. 골프 제품에 일제가 되게 많은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좀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요. 골프 제품까지로 확대되는 겁니까? 근데 일본산 제품 네. 불매 운동의 이제 한계점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애국심에서 비롯된 소신이냐 아니면 돈 없는 애국 마케팅이냐 이건 뭐 알 길은 없지만 네티즌들도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방수진 씨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를? 저는 애국심이긴 한데 좀 생뚱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장의 태도는 그 자체로서는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왜 지금이냐라고 반문한다면 조금 이 시기가 지금 코로나와 내년 대선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애국 마케팅인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행위가. 그런데 이 골프장의 이제 행위에서 조금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정작 이 골프장의 골프 카트가 모두 일본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매할 거면 일본 골프채도 사용자도 금지시키고 골프복도 금지시키고 본인들도 카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여오는 일본 차량은 금지하면서 본인들이 쓰는 카트는 전부 다 일본산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애국 마케팅이라는 의심을 좀 지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했었잖아요. 네. 예. 의리 브랜드의 지금 판매량이 또 다시 그 브랜드가 다시 지금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불매 운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흐지부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분위기를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2019년 여름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노노재팬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뜻의 노노였는데요. 여행도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죠. 예. 보면 시장 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2020년 12월까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8%가 무려 이 불매운동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10명 중에 7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당시에는 굉장히 빨리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다고 하지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까지는 꾸준히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는 지속됐다고 봐야 되겠죠. 1년여는 지속이 됐다. 하지만 아나운서님께서도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저희 일상생활에서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어떤 뭐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심지어는 일본 불매운동의 대표 타깃이 되었던 금방 말씀 살짝 주셨던
의류 그 브랜드. 특정 브랜드에서 예. 최근에 일본의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매장을 오픈한 지 3분 만에 그 협업 제품 모두가 동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자마자 현실의 이익 앞에 이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말이 참 무색해지는구나라는 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가로는 300만 원 정도 하는 옷이 이 협업을 통해서 10만 원, 즉 3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자 사람들의 구매 심리 욕구가 정말 불매운동의 인식보다 더 확 눈을 가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불매운동을 정말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제팬 운동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국의 표현이 일본 제품 구매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불매운동만이 답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불매운동의 양상이 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불매운동으로 초반에는 좀 불편함을 겪습니다. 네. 본인들이 썼던 제품을 안 쓰게 쓰니까. 되니까요. 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국내 제품을 쓰면서 예. 국내 이익들도 반사 이익을 얻게 되고 또한 좋은 제품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도 되죠. 하지만 개인의 어떤 취향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꾸준히 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 몰래 온라인 쇼핑몰에서 꾸준히 제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이제 구매를 하게 그럴 수 되는 있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예. 것이죠. 불매는 불매운동이고 취향은 취향인데 이것을 꼭 같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가 중국 유학 시절 겪었던 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던데요. 모든 중국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네. 겁니다. 근데 제가 겪었던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이 상대 국가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그 상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동일시하지 않게 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갔을 때 한국을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들이나 그런 브랜드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저도 네. 그랬듯이. 하지만 중국 친구들은 너네는 왜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제품만 좋다고 하냐. 너네 그 제품만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너무 그렇게 너네의 그 브랜드가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좀 저는 감정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들은 본인들도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굉장히 안 좋은 역사적 그렇죠. 그 감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제품들을 보면 모두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을 사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왜 저걸 불매하지 않지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은 관심 있었던 거는 자국과 상대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지 그 제품을 사고 안 사고에는 좀 별 관심이 없는 듯했어요. 물론 극단적 실용주의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겠네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조건 이 제품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가 되니까 저는 그것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현실적인 부분도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지금 그런 입장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그때 따져 보니까 한일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그 당시에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의 또 무역 분쟁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더 들어가면 우리 역사적인 문제랑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 글로벌화, 전 지구화가 된 시대에 반감을 가진 국가의 것이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만이 답일까라고 네. 깊게 사고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국의 적정선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애국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반성적 사고도 지금 불가피해진 건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애국심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지켜나가는 올곧은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갈등의 사실 그 자체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네.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마음은 고수하되 타국의 문화와 제품의 교류를 또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 것. 우리의 가치와 지향점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가는 그 자세 자체가 저는 애국심이 아닐까 싶고요. 대신 어떤 누군가가 당신이 왜 불매운동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네. 때 단호하게
내가 이 불매 운동을 하는 이유, 이것을 논리적으로 그 상대방이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내심 그 올곧은 방향성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불매 운동을 하고 네.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반문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그러네요.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맞습니다.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와 관련된 시가 있을까요? 네, 아주 네. 적절한 시가 있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네. 조태일 시인의 꽃나무들이라는 시를 골라왔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 살짝 낭독해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일 꽃나무들. 헐벗은 날이 오리라. 바람 부는 날이 오리라. 그리하여 침묵할 날이 오리라. 너희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너희들은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고 너희들은 누나를 누나라 부르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처음 부르던 이 땅을 부둥켜 안고 결코 이 겨울을 피하지 않으리라. 결코 이 땅을 피하지 않으리라. 이곳 말고 갈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다더냐. 뭔가 정면 승부를 하겠다. 네. 피하진 않겠다. 이런 어떤 각오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조태일 시인의 꽃나무들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 그리고 애국이란 무엇일까? 이 시를 읽으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누나를 누나라 부를 수 있고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막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땅. 저는 이 당연함이 우리의 바로 역사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두 다리가 굳건히 붙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우리에게 역사는 바로 이 대한민국 그 자체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어떤 혹독한 겨울을 견뎠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 혹독한 과거에 어떤 어려움의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을 가치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올곧은 방향성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애국, 우리만의 애국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 애국심에 관한 부분, 올곧은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